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되게 오랜만에 혼자 녹음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최근에 하반기에는 계속 게스트를 모셔가지고 녹음을 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완성도도 높고 제가 하기에도 스스로도 재밌고 뭔가 듣기에도 훨씬 그게 재밌겠지만 그렇겠지만 그래도 새해 첫 시작은 혼자서도 좀 잘하는 호스트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거는 어쨌든 내 채널인데 좀 그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렇게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은 1월 8일이고요. 벌써 새해가 된 지 8일이 됐습니다. 저는 오늘 반차를 썼어요. 딱히 특별한 일이 있어서 쓴 거는 아니고, 이번 달 말에 드디어 퇴사라는 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못 쓴 연차를 마지막으로 좀 소진을 시켜야 돼서 오늘도 반차를 쓰고 일찍 집에 왔습니다. 1시쯤, 2시쯤 타니까 9호선도 그렇게 막 나쁜 편은 아니더라고요. 물론 사람이 엄청 많았고 앉아서 가는 건 상상 못하는 정도의 혼잡도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괜찮다 하는 정도의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퇴사 계속 엄청나게 자주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많이 얘기를 했고, 친구들 만날 때도 맨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여기가 첫 퇴사예요. 뭔가 입사, 퇴사, 이렇게 딱 말할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 정형화된 사무실 형태의 일, 사무직, 이런 것이 처음이었어가지고, 뭔가 또 감회가 새롭고요. 31살에도 또 이렇게 새로 하는 일이 생기니까 앞으로도 당연히 계속 새로 하는 일들이 생기겠죠? 아무튼 이렇게 퇴사를 좀 앞두고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기대되기도 하고 살짝은 걱정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퇴사라는 말을 하는 게 너무 오글거리고 싫어서 굳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입사라는 말도 안 했어요. 막 입사한 지 막 몇 개월, 입사 어쩌고 이렇게 말할 때도 잘 이렇게 말 안 했고 그냥 뭐 여기 들어온 지 여기 일하게 된 지 뭐 이렇게 돌려서 말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그래도 입사라는 말이 조금 익숙해진다라고 생각하니까 퇴사할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퇴사라는 말이 너무 오글거리고 싫어서 잘 안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냥 써야 되는 말이라서 많이 쓰게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퇴사를 하면 올해 졸업 논문을 써서 졸업을 기어코 해야 됩니다. 이게 저의 1번 목표인데요. 물론 이 졸업도 해야 되고, 운전도 해야 되고요. 접영도 마스터 해야 되고요. 나름 이렇게 31살의 시작점에서 목표가 되게 많더라고요, 스스로. 그래서 이참에 2026년의 목표를 한번 쭉 말해보는 새해 첫 편을 찍어도 재밌겠다. 의미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마이크 앞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의 2026년 목표를 한번 쭉 브리핑을 해보겠는데요. 일단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가장 물리적이고 중대한 사안, 졸업입니다. 저는 사실 2021년에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겹치면서 졸업은 20년 2월에 했는데 그때 엄청나게 깝깝했을 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년을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원래는 이제 일을 먼저 하거나 뭔가 다른 걸 하고 나중에 대학원 한번 가야지라는 생각만 막연하게 있었는데 그렇게 시간이 1년 흘러가니까 21년에 대학원을 가야겠는데? 그냥 바로 가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사실 21년쯤 되면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혔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잡히지 않았었고, 21년에 다니면서 학교를 실제로 등교한 적이 거의 없어요. 시험 때도 집에서 받고, 그때 그냥 전면 다 줌 수업, 비대면 수업이었어가지고, 대학원 총 공식 학기가
2년, 4학기를 2년 동안 다니는 건데 그 중에 절반을 아예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지내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석사 코스를 줌으로만 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듣고 계신 분들이 석사의 꿈이 있으시다면 학교를 제대로 갈 수 있을 때 진학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지금은 다 가능한 상태지만요. 어쨌든 또 이런 일이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이건 정말 피로 쓰여진 유언 같은 거고요. 아무튼 그렇게 1년만 대강 마치고 학교를 제대로 갈 수도 없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도 전혀 모르겠지. 대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같이 다니는 사람들과의 토론, 교류, 이런 게 또 중요하다고 하던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너무너무 피로함이 극에 달해서 정말 1년만 딱 간신히 마치고 휴학을 때립니다. 대학원 휴학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지 않으신가요? 저도 처음 봤고요. 주변에서는 휴학한 사람 저밖에 없었고요. 실제로 결혼이나 뭐 출산 이런 게 아니면은 그렇게 대학원 휴학을 하진 않는다고는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에 준하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이제는 병원을 안 다녀도 될 정도가 됐지만 그때부터 총 5년 정도의 상담과 치료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게 다 대학원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많이 겹쳐서 그 언젠간 한 번쯤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태였는데 그 대학원과 코로나가 트리거가 돼서 크게 한번 넘어지는 때가 그때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휴학하고 바로 치료와 회복에만 전념을 하면서 1년 정도는 그냥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또 잘 쉬고 나니까 빨리 이거를 해치우고 끝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23년에 그래서 남은 1년을 해치우러 갑니다. 근데 이제 그때까지도 그렇게까지 막 엄청난 회복? 엄청난 궤도의 회복을 이루지는 못했어가지고 딱 코스만 끝내고 졸업 논문까지는 손을 못 대겠더라고요. 원래 정상적인 대학원생이라면 뭐 24년 여름학기에는 졸업을 했을 거지만 도저히 그것까지는 못하겠어서 일단은 수료를 다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것들은 다 끝냈어요. 코스라든지 뭐 학점이라든지 졸업 시험 뭐 영어 시험 점수 이런 것도 제출을 다 했고 수료생 상태로 일단 일단락을 짓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다니는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됐었어요. 사실 여기도 엄청 꿈을 갖고 어쩌고 해서 들어왔던 곳은 아니고요. 수료를 다 하고 나니까 이제 진짜 뭐 하지? 라는 생각에 갑자기 그때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고 싶은 거예요. 워홀 나이가 이제 좀 점점 다가오니까 워홀을 갈 수 있는 마지막 나이 다가오니까 근데 영미권으로 별로 가고 싶진 않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디가 있을까? 독일로 다시 가는 것도 뭐 재밌겠다. 근데 영국도 제가 좋아했어가지고 뭐 영국 그래 영국도 괜찮지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본의 워킹홀리데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마침 들면서 일단 거리가 좀 가깝고 일본어에 대한 욕심이 저는 되게 어릴 때부터 늘상 있었기 때문에 이참에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이 진짜 갑자기 들면서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막 이제 그때만 해도 병원을 계속 다닐 때니까 재능에 대해서 고찰을 많이 시켜주셨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막 남들은 큰 힘 들여서 하는 거를 조금 힘을 덜 들여도 되는 게 있지 않겠냐. 그런 게 재능이고 그런 게 지금 당장 뭐 큰 수학을 얻지 못하더라도 해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되게 용기를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외국어를 습득하는 거나 그런 외국어를 사용하는 낯선 환경에 그냥 저벅저벅 잘 갈 수 있고 뭔가 처리하고 살아내는 것을 쉽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어렵지만 남들이 엄청나게 무서워하거나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거에 비하면 나는 할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본어를 좀 더 공부를 하고 그리고 돈도 좀 벌어야겠다. 일단 초기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어 공부할 겸 뭐 겸사겸사 알바를 찾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회사에 계약직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저는 분명 알바몬에서 봤는데 그래서 그냥 사무보조 알바 이 정도인 줄 알고 뭐 이렇게 가볍게 하면서 뭐 남는 시간에는 일본어 학원도 좀 다니고 그러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했고 면접을 봤는데 면접 볼 때부터 굉장히 되게 정식적인 면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알바도 요즘은 다 쉽게 뽑히지 않는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일을 해보니까 업무량도 엄청나게 많고 이게 말이 계약직이지 굉장히 진짜 직장인의 삶을 살아버리게 되더라고요. 이걸 원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어쩌다 보니까 여기서 거의 2년 가까이 일을 하게 됩니다. 1년 8개월 정도 일을 하고 그만두게 되는 건데 인생이 참 이렇게 모를 일인 것 같아요. 취업을 해야 되는데 막 취업을 해야지 이렇게 골머리 싸매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가 지금은 취업 별로 안 하고 싶고 그냥 워킹홀리데이 지금 바로 가고 싶다. 가야지? 그러면 지금밖에 답이 없으니까 가야지? 라고 생각하니까 어영부영 이렇게 취업이 됐더라고요. 뭐 당연히 정규직도 아니고 해서 취업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출근과 퇴근을 하는 사무직을 하고 있다는 게 어느 순간부터는 나 이거 지금 취업이구나 라는 생각을 스스로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처음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나 분명히 알바하러 온 건데? 라고 하면서 스스로 머릿속에 물음표만 좀 가득했던 때도 있었고요. 초반에는. 뭐 근데 아무튼 이렇게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업무 강도가 꽤 높은 곳에 또 들어오게 돼서 저도 모르게 되게 너무 힘든 일들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일본 워홀은 못 가게 됐습니다. 나름 계획했던 그 시기가 있는데 회사 처음에 다닐 때 너무 일이 많고 힘들어서 일본어 학원이나 뭐 그런 것을 새로 등록할 엄두를 못 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 나이가 좀 지나서 재계약 시즌이 다가와서 그냥 재계약을 해버리고 뭐 이렇게 된 사연들이 있었죠. 근데 그래서 이게 분명히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막 괴로웠을 2025년 초쯤부터 그럼 대신에 뭘 할 수 있을까?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대신 시작한 게 바로 이거 팟캐스트. 아니 근데 진짜였습니다. 워홀은 물 건너 갔어도 내 인생에 이렇게 월급을 남들처럼 뭔가 따박따박 받는 일이 잘 없는데 앞으로도 잘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걸 받고 있을 때 이런 팟캐스트를 열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오랜 시간 고민만 하던 아근진 아니 근데 진짜 팟캐스트를 2025년 3월 제 생일에 올렸었죠. 이거를 저는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퇴사쯤 돼서 되돌아보니까 해놓길 잘했다. 이 정기적인 월급이 있을 때 하는 게 정말 정말 잘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고 26년이 됐고 저는 이제 여기를 떠나서 이번에는 졸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이게 다 사람이 때가 있고 해낼 수 있는 시기가 따로 오는 걸지도 모르겠다. 오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이번에 했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졸업 논문을 평생 못 쓸 것 같았어요. 어쨌든 뭐 저의 우울증, 어떠한 그런 치료의 그것들이 다 대학원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학원이 트리거가 됐기 때문에 내가 이걸 다시 할 수 있을까? 너무 큰 고통일 것 같은데 나한테는 나 이렇게 하다가 평생 졸업을 그냥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어느 순간엔 했었는데 또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뭐 그거 뭐라고 그냥 어떻게든 해서 올해 안에 끝낸다 라는 결의에 찬 다짐까지 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다 때가 오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아마 이 졸업이라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두고 달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오년이잖아요, 2026년이. 병오년이 붉은 말의 해라서 적토마의 해라고 되게 막 그러던데, 제 사주가 황금말이거든요. 띠는 쥐띠인데 그 사주에 타고난 동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황금말이기 때문에 한번 적토마의 해에 황금말의 사주를 가지고 가열차게 한번 달려가 볼 생각입니다. 이게 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 가장 1번의 목표였고요. 다음 목표로는 이것보다는 덜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꼭 하고 싶은 것들, 인생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것들, 바로 운전과 수영입니다. 운전은 제가 수능 끝나고 바로 면허를 따가지고 이미 운전면허증 갱신도 한번 했어요. 그래서 2종을 땄더니 그냥 1종으로 업그레이드도 시켜주시더라고요. 7년 무사고면 1종 업그레이드가 된대요. 근데 당연히 7년 무사고죠, 저는. 운전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갱신하면서 1종 보통과 2종 보통 둘 다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런 면허증을 새로 받았고요. 어쨌든 근데 실제 운전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렇게 한 번도 안 한 채로 30이 되어버려가지고 이제는 진짜 해야 된다. 이제는 진짜 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뭔가 연수를 따로 좀 받고 연습도 많이 해서 이제 또 시간이 나름 가용성이 많아졌으니까 본가에 내려가서 좀 한가한 시골길에서 운전도 좀 연습해보고 해서 이리저리 많이 여행 다니는 게 또 곁다리 목표예요. 저는 20살 이후로부터는 되게 계속 운전해서 어딘가 막 훌쩍 가고 싶다. 막 빌 받으면 갑자기 바다 보러 가고 막 이러고 싶다. 그런 생각을 늘 해왔는데 뭔가 계속 운전을 배울 기회가 없었고 계기도 딱히 없었고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산다 보니까 차를 사거나 뭐 탈 일도 진짜 많이 없어가지고 서울은 또 차를 끌면 더 힘들잖아요. 차도 더 많이 막히고 그래가지고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좀 운전이 가능한 기동력이 있는 31살이 되어서 내키는 때 아무 때나 막 훌쩍 가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다라는 것이 올해 두 번째 목표입니다. 이거 말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폭삭수가수다 드라마에서도 애순이가 젊은 시절 그래서 금명이를 막 나왔을 때 금명이가 막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뭐 이럴 때 자기 딸한테 자전거는 꼭 다시 주고 싶다고 이렇게 자전거는 꼭 가져가지 말고 이거는만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하면서 가져오잖아요.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사람은 역시 기동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여자아이가 움직일 수 있는 게 딱히 두 발밖에 없으니까 이 자전거를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겠고 그게 그냥 이어져서 역시 지금도 사람이 기동력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좀 가능하게 하자. 마스터까지는 못하더라도 좀 그냥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되자. 이런 것이 또 목표가 되겠고요. 수영은요, 제가 또 엄청 물개예요. 여러 번 말했을 것 같은데, 저는 제 생일은 또 세계 물의 날이고요. 사주에 물이 없어서 자꾸 물가로 가라는 말도 엄청 많이 듣고요. 그냥 저가 물을 좋아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자유형, 평형, 배영 이런 건 다 되는데 저병은 못 배웠었거든요. 그때도 한참 배울 때도 평형까지만 배우고 그 이후로는 또 월반을 못해서 저병은 못 배웠는데 올해는 저병을 마스터 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이것도 회사 다니면서는 절대 꿈도 못 꿀 스케줄인 게 수영이 좀 품이 많이 들잖아요. 그냥 운동이랑은 좀 다르게 일단 가서 씻고 운동을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레슨이 끝나고 나면 다시 씻어야 되고 그러면 레슨이 뭐 50분이라고 쳐도 전후 시간을 합치면 적어도 2시간 정도는 들여야 되는 운동이라 가지고 계속 뭔가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마침
퇴사를 하니까 올해는 꼭 다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서울시 취미 지원 사업? 이런 거를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광고를 보게 돼가지고 보니까 딱 한 번 정도 서울이랑 경기, 전주, 제주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이. 그 지역에 있는 PT 아니면 필라테스, 요가, 뭐 크로스핏 이런 운동센터에 딱 한 번 정도를 반값에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신청을 했어요. 바로 집 앞에 또 지원되는 PT샵이 있길래 신청을 해서 지금 다음 주부터 당장 PT를 하게 생겼습니다. PT는 또 난생 처음인데요. 이때까지 뭔가 그룹 PT나 쫌쫌다리 그냥 귀동냥으로 들은 PT가 전부였는데 뭔가 이번 1, 2, 3월 정도는 PT를 해서 근육을 좀 만들고 수영은 아마 한 3월부터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운동을 꾸준히 해서 체력을 많이 키우는 것도 또 목표긴 하니까요. 그 연말정산에서 말했다시피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오는 거라는 것을 제가 너무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체력 관리를 잘 해서 더 다정하게 뭔가 지낼 수 있는 30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 장기적인 인생 목표는 뭔가 이렇게 시간을 메워두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건데요. 그렇다고 막 놀고만 싶다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로 돈을 버는 것 말고 다른 식으로 좀 살고 싶다기는 해서 뭔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앞으로도 나아갈 예정이지만 당장에 또 먹고 살 길이 막막하면 뭐 제일 쉬운 게 이렇게 어딘가에 출근하고 고용인이 되는 것이니 확정적으로 어쨌든 올해는 회사를 가지 않게 될 거니까 올해를 꼭 뽕 뽑아 먹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거 말고 또 목표가 많았는데요. 써둔 거를 좀 찾아보자면 저는 수어를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수어 코스를 등록해보는 것도 목표라고 적어놨어요. 자격증 코스를 도전해서 수어 자격증을 따는 것도 좀 종국에는 목표긴 한데 그렇게 하려면은 기본 코스부터 들어야 되더라고요. 이 수어가 또 굉장히 어렵잖아요. 일단 저는 일자 무식이고 완전 기초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코스를부터 듣고 막 초급, 중급, 상급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거의 1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올해 한번 등록해서 그냥 기초부터 한번 다녀보는 것도 목표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다음 회차로 나갈 독서 야망대회 편에서 얘기를 많이 해놨는데 자세한 건 거기서 들으실 1월 24일에 24일인가? 3일인가? 24일 1월 24일에 올라갈 독서 야망대회 2025년 독서 결산 그리고 2026 독서 야망대회 이렇게 합쳐가지고 한 편을 녹음을 했는데 거기서 자세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올해 30권, 30권의 책을 읽는 것도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어도 계속 학원이나 뭐 과외 같은 걸 등록하고 싶은데 이렇게까지 하면 너무 막 지금 1월에 달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 같고 가장 저한테 제일 중요한 목표는 졸업 논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지는 건 아닌가라는 고찰 끝에 이런 것까지는 좀 과욕이다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근데 뭐 조금씩은 계속 해보려고 물색 중이에요. 지금은 이제 퇴산날에 맞춰가지고 딱 끝내는 걸 목표로 한 일본어 동사 변형 문제집 이거 계속 몇 년 전부터 저희 집에서 굴러다니고 있던 건데 이거를 내가 퇴산날에 맞춰서 무조건 끝낸다 하고 100일 전부터 하루에 한 장씩 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디데이를 셀 겸 풀고 있는데 아마 이게 끝나고 퇴사도 하고 그러고 나면 또 바로 일본 여행을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다녀와서부터는 또 이렇게 아주 조금이나마 그냥 뭐 하루에 한 장쯤 풀고 뭔가 이렇게 하는 거 정도? 그런 거는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언어라는 게 어쨌든 가장 쓸모 있는 재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것과 동시에 어쨌든 저한테는 좀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자아 효능감을 갖게 하는 분야라서 꾸준히 좀 하면서 스트레스 관리도 이런 걸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약간 그런 거죠. 과학자들이 너무 힘들고 할 때 수학의 정석 그냥 푼다 이런 느낌으로 저도 약간 그냥 일본어 아주 기초 동사 뭐 단어 이런 걸 해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런 식으로 좀 자아 효능감을 찾으면서 그렇게 스트레스 풀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논문 쓰면은 자아 효능감이 엄청나게 박살될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가 잘하는 분야에서 조금 자신감을 채워가면서 나를 잘 다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사진 많이 찍는 거 목표예요. 이것도 연말정산 콘텐츠에서 짧게 말했었는데 제가 원래 카메라를 엄청 좋아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막 핸드폰, 그때는 스마트폰이 아니고 그냥 완전 조그마한 카메라였거든요. 투지폰에 들어있는 카메라로 또 막 사진 찍고 그러다가 어디서 아빠가 회사에서 디지털 카메라? 당시에 막 한효주 디카 이런 거를 경품인가로 받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가지고 엄청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학교에서 어디 소풍 같은 데를 갔다가 잃어버렸어요. 굉장히 가슴 아픈 경험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다가 고등학교 때 DSLR을 처음으로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들고 다니면서 사진 엄청 많이 찍고 그랬었는데 그 카메라 아직도 지금 제가 들고 있고요. 본가가 아니라 늘 이사할 때마다 들고 다니는 애착 카메라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연말에 그거 녹음하고 나서 결심을 하고 나가지고 다시 찾아가지고 켜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다행히 막 고장나는 데 없이 잘 되길래 이거를 가지고 좀 많이 찍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딱 열어보니까 이제 그 SD카드 뽑아보니까 독일 갔을 때 친구들 사진들이 막 있더라고요. 또 그런 거 아직 10년도 안 됐는데도 되게 옛날 사진 같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찍어보는 거 이런 것도 목표고요. 이거는 펜탁스 K-R이라는 아주 구 모델인데 이런 하여튼 DSLR, 구형 DSLR이지만 어쨌든 이런 카메라 그리고 원래 찍던 필름 카메라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아이폰으로 찍는 폰카 같은 것도 좀 많이 많이 찍는 게 목표예요. 뭐 이런 것까지 목표를 세우냐 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래도 사진을 안 찍는 편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회사 여기 들어오고 나서 진짜 너무 지쳐버려가지고 지치고 어쨌든 하루에 일과가 맨날 눈 뜨면은 2시간씩 지하철 타야 되고 뭐 거기에 9시간 매여 있어야 되고 오면 자야 되고 이러니까 찍을 일이 많이 없어져서 찍는 버릇이 많이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나름 좀 아쉬워서 틈틈이 많이 찍어두고 그러고 싶습니다. 북극 다녀온 거 최근에 필름을 현상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친구 결혼식 사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카메라를 북극 여행 갔을 때 한번 거의 마지막에 떨어뜨려가지고 필름실이 진짜 활짝 열리는 바람에 아, 이거 다 날렸다. 아, 이건 진짜 다 날라갔다 하고 엄청 슬퍼했었는데 다행히 엄청 후반부만 날리고 초반에 찍었던 그런 친구 결혼식 사진 같은 거 다 살아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또 뭐든 과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라는 생각도 또 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거 결혼식 사진 보니까 또 좋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누구 찍어주고 이렇게 이거 사진 나왔어 하고 보내줄 때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런 거? 하여간 그래서 사진 많이 찍고 그러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테무에서 또 카메라 가방도 샀어요. 요즘 테무 쇼핑도 좀 빠져 있는데요. 잘 뒤져보면 되게 싸고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만족도가 높아요. 그리고 별로 안 좋다 한들 진짜 얼마 안 했으니까 그냥 안 쓰면 그만 이런 생각으로 좀 사게 되는 게 있는데 저는 또 브랜드나 패션 아이템 이런 거에 관심이 정말 없어가지고 뭔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쇼핑을 하는 스타일인데 이런 사람한테는 아주 딱 맞는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섹션이 안 나눠져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옷은 뭐 무신사에 봐야 되고 지그재그를 봐야 되고 뭐 액세서리는 29cm를 봐야 되고 뭐 어디를 봐야 되고 이렇게 그 플랫폼을 고르는 것부터가 저는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테무에는 그냥 검색하면 다 나온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이번에 샀다는 그래서 그 카메라 가방도 엄청 생각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놀랬어요. 사실 속는 셈 치고 그냥 사본 건데, 카메라가 이제 제 DSLR 하나, 필카 하나 정도는 딱 들어갈, 두 대 정도는 들어갈 크기고요. 질감도 되게 괜찮고, 카메라 가방 그것도 되게 튼튼해가지고,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가방에 카메라 두 대를 넣고 운전을 하면서 이리저리 많이 다니는 것도 좀 목표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행 많이 다니는 거, 이런 것도 좀 목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여기까지 말하면은 뭐 퇴사하고 그냥 놀겠다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제 1의 목표는 졸업이라는 것을 저는 스스로 엄청나게 계속 각인시키고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만 매몰되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도 조금 포함되어 있기도 해요. 그렇게 살면은 나한테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를 이미 결과로 받아본 적이 있어서 이제는 그냥 겸사겸사 중요하되 너무 매몰되지는 말자, 이런 식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또, 또 뭐가 있으려나 하는데 효도를 하는 것도 또 목표예요. 저 스스로를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는데, 이러려면은 나의 원가족을 좀 더 알아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남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를 어느 정도 체감을 계속 하고 있어서, 전 또 집이 멀어가지고,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방문하지 않으면은 1년에 진짜 10번도 못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희 부모님 얼굴을.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 그래. 또, 뭐, 먹고 살기 바빠서 회사를 다니게 된다면 다시 그렇게 자주 못 내려가는 거는 당연지사일 텐데, 이렇게 시간이 자유로울 때, 지금 뭐 논문 같은 거는 노트북만 들고 가면은 어디서나 내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주 내려가서 운전 연습도 할 겸, 효도도 할 겸, 뭔가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거는 뭘까? 좀 진지하게 이해도 해볼 겸,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30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도 있고요. 사적인 목표와 공적인 목표, 모든 게 다 있는 것이 효도하겠다라는 목표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엄마 아빠가 뭘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나름 안다고 생각했는데 주위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닌가? 우리 엄마도 이런 걸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저런 걸 더 좋아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가지고 한번 좀 자세히 지켜보면서 그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탐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것도 나름 의미 있는 31살이 될 수 있는 건덕지인 것 같아서 올해 또 그런 목표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으려나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생각나는 거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운동을 계속 하겠다라는 거에 이어서 건강의 이슈가 최근에 주변에서도 많이 있었고, 저한테도 이제 몸이 너무 힘들다던가, 그런 뭔가 병원에 가기는 애매한 자질구레한 것들이 불편하다던가, 그런 것들이 꽤 있어서 너무, 이제 진짜 건강을 많이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였고요. 최근에는 이제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그냥 컨디션이 좀 떨어졌을 때는 이 귓바퀴 부분이 엄청 간지러워요. 그래서 계속 끓다가 막 피도 나고 상처도 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처음에 그렇게 됐을 때는 막 피부과도 가보고 했는데 그냥 그런 거다 하고 연고 처방해 주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패턴을 지켜본 결과 그냥 몸이 안 좋거나 많이 힘들거나 아니면 술을 많이 먹었거나 하면은 귓바퀴가 엄청 간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나를 챙겨야지. 이제 누가 나를 챙겨주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건강하기의 목표는 좀 건강한 걸 많이 먹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는 또 스위치온 다이어트도 예정되어 있고요. 스위치온 다이어트 하면은 좀 건강한 건강식을 해먹는 거를 습관 붙이기가 좋아요. 그게 좀 더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처음 했을 때는 그러고 나서 한두 달 만에 또 흐지부지 됐거든요. 어쨌든 회사를 또 가야 되고 퇴근하면은 막 뭐 하기 싫고 귀찮고 하니까 배달시키고 해서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좀 올해는 집에 오래 있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잘 해먹고 건강한 것들 먹고 그런 것에 좀 맛을 붙이고 취미를 붙이고 막 자극적인 거를 좀 덜 찾고 건강한 것을 더 찾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성을 기르는 게 또 하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너무 1월 초라서 의욕이 대단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거를 12월까지 끌고 가는 것도 목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나름 실현 가능한 목표만 생각하겠다라고 했는데도 어쨌든 1월은 사람을 좀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건 목표는 아닌데 7월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가 개봉을 한대요. 저 이거를 엄청 기대하고 있거든요. 이제 저 그 수상아리만치 그리스 로마 신화의 빠삭한 9회년생들이 있잖아요. 그 만화책 덕분에 제 그 만화책이 집에 전집이 다 있었는데 그거를 진짜 엄청나게 많이 읽었어요. 초등학생 때 처음 나왔을 순간부터 그냥 계속 엄청 많이 읽었는데 오디세이가 그 오디세우스 장군이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고향인 이타카로 돌아오는 내용인데 오디세우스 장군이 원래 이타카의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그 만화책에서도 후반부의 핵심 내용이에요. 중반부 한 10화 이때부터는 트로이 전쟁이 막 전개되고 한 15화, 16화 이럴 때부터 그게 끝나고 이 오디세우스 장군이 집으로 가는 길 그거를 이제 그 호메로스의 오디세이를 쫙 진행하는 게 그 만화책의 주요 개요인데 실제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만화책이 18권이 나오고 19권이 엄청 오래 있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18권을 딱 끊고 나서 뒷내용이 너무 궁금한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초등학생이니까 뭐 원문을 찾아 읽을 수도 없고 오디세이를. 그래서 그 뒷이야기가 너무 궁금하다 이러면서 몇 년을 보내다가 19권이 엄청 나중에 나왔을 때 바로 막 사서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꼭 7월이 되자마자 챙겨볼 생각이고요. 여건이 된다면, 뭐 같이 봐줄 사람이 있다면 미디어 리뷰라도 한번 녹음 도전도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곧 3월에 오스카 시상식이 열리잖아요? 제가 저번 미디어 리뷰에서도 한번 말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영화를 그리 찾지 않고 영화 1년에 막 두세 편도 안 보지만 오스카 시상식은 꼭 챙겨본단 말이에요. 오스카 시상식을 보면서 그 직전에 이동진 평론가의 유튜브에서 오스카 시상식 뭐 예측하기 이것도 꼭 보고요. 그런 다음에 오스카 시상식 뭐가 받는지 막 다 보고 엄청 관심 있어 하고 아 이번엔 저게 받았구나 하면서 작품상인 거는 꼭 보려고도 하고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외국어 영화상이거든요. 이것도 항상 늘 궁금했는데 올해 그러니까 25년 외국어 영화상 받았던 것도 되게 궁금했는데 결국 못 봤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영화도 더 보는 그런 문화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아무튼 오스카 시상식도 보고 나서 이것도 리뷰를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시상식 리뷰까지는 아직 뭔가 지식이 무식하여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는 거는 많아서 올해도 아니 근데 진짜를 알차게 빼먹지 않고 쭉 이어나가는 것도 또 목표가 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오랜만에 이렇게 혼자 녹음하려고 하니까 되게 어색하고 뻘쭘한데 확실히
처음 녹음할 때보다는 자연스러워졌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진짜 대본 하나하나, 토시 하나까지 다 써놓고 그대로 읽는 것도 잘 못해서 막 여러 번 다시 녹음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원테이크거든요? 이거를 딱히 자르진 않을 것 같고, 중간에 이제 막 기침한 부분만 자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고, 더 뭔가 원활한, 더 유려한 팟캐스트 진행자가 되고 싶은데, 이거는 시간이 더 필요한 일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언제쯤 더 잘하게 되려나 하는 생각도 있고요. 다들 올 한 해 시작을 잘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막 기대에 부풀어 오르는 12월 31일, 1월 1일 이렇게 딱 지나고 나면은 꽤 그냥 바람 빠진 풍선 마냥 시들시들해지고 좀 바로 지루해지잖아요. 지금도 실제로 회사 가서 회사 분들이랑 밥 먹으면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연초인지 모르겠다. 새해인지 뭐 감도 안 온다. 이게 무슨 새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확실히 드는 때인 것 같아요. 1월 초, 1월 10일 뭐 이런 무렵? 그래서 뭐 저처럼 올해 목표가 많으시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적토마의 해, 적토마처럼 달려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뭐 나는 목표가 많이 없는데 뭐 그렇게까지 목표를 세워야 되나 하는 분이 계시다면 또 그 나름대로 편안하고 무탈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요즘 되게 연말 연초라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아니 근데 진짜를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해가 넘어서까지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 언제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또 계속해서 올해도 괜찮은 이야기거리를 많이 들고 오는 호스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근데 하나 부탁이 있다면 댓글이나 반응이나 사연이나 메일, 뭐 시청 소감 이런 것들이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댓글은 좀 너무 오픈리 해서 부끄러우시다면 구글 폼 링크가 있거든요. 제가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처음 오픈할 때 만들어 뒀는데 거기에 익명으로 보내주셔도 정말 괜찮으니까 뭐 아무거나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듣고 계신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냥. 근데 뭐 어쨌든 이런 청자의 반응을 잘 이끌어내는 것도 호스트의 역량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기량을 높이는 것이 가장 획기적인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더 기량 높은 호스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올해 2026년 병오년 적토마의 해에도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원하시는 바를 다 이루시길 바라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다다음 주에 독서정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2025년 독서정산과 2026년 독서야망대회를 준비해 놨으니까요. 그때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